오랜만에 서울 모임, 진짜 한 달만 빠지면 오랜만인 것 같아. 오랜만에 서울 모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문등님 다음에도 꼭 오세요. 이 박수 소리가 우람하잖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 가슴을 콩닥거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만남 자체가 설레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특히나 이게 강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하면서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 아니까 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오늘 이런저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설레는 가슴을 안고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설렘이니까 어떤 연유로 오셨던 간에 각각 하랑 오셨던 간에 이렇게 오셔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 30년 만에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저리 턱 앉아가 같이 또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 항상 모임을 시작할 때는 제 가슴은 항상 그렇게 설레입니다. 설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어쨌든 지난달에는 그 얘기만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달라 또 어떤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질문을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인생을 가지고 오고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제 가슴 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 애틋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어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고민 속에 있다는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 고민 속에 있으면서 답을 알고 있으면 질문이 안 나올 거니까. 근데 고민 속에 있으면 질문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들을 때는 뭐냐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음이 느껴지거든. 자기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자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늘 어떤 고민했던 그런 틀 아니면 어떤 그런 말하자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달리 해보면 금세 뭐냐면 질문이 사라지는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질문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답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똑같이 보는데 늘 익숙하게 보는 시각에서 약간만 다른 각도로 보면 요걸 이렇게 보면 동전은 앞뒷면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앞면만을 본다는 거지. 근데 문득 뒷면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득 뒷면을 슬핏 이렇게 보게 만들면 저절로 질문이 사라지고 저절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 이해된 바가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해가 없었을 때는 여전히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어떤 고민과 어떤 질문을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답답함은 있는데 그런 이해만 잠깐 오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삶 속에서 그게 선전히 말하자면 실현되어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가 딱 묻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경상이 시절 안 했나? 그건 똑같이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요래 보다가 조금만 요래 보면 심각할 게 없거든. 근데 항상 보던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늘 무거운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늘 열려 있었던 그 문이었구나 하는 알게 되는 건데 오늘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으냐 하면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 제목만 딱 써도 여러분 답을 압니다. 그지? 저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곧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면 늘 뒤에 있다면 뒷면이 있는데 늘 앞면만 보다 보니까 이걸 미처 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하고 무겁고 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뒷면은 항상 있었듯이 약간의 각도가 내가 늘 바라보는 시각의 바로 옆도 늘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있었는데 내 시각이 요래 돌아보지 못한 익숙함이라 그러죠. 어떤 틀이라고도 하고 자기에게 늘 어떤 패턴이라고도 조건화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못 봤다는 거죠. 곧잘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동중 씨가 깨달음이 뭡니까? 점점 궁금증이 이제 글로 간 거죠. 그죠? 검정적이 글로 가서 이렇게 간 건데, 우리도 곧잘 그 깨달음이 뭘까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삶의 자유랄까 뭐 그걸 찾아가게 마련인데, 그렇게 찾아가고 궁금해하고 이게 뭘까 하는 고기에 있거든요. 절대로 내 삶 속을 떠나, 삶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내게는 없고, 나와 분리된 어떤 다른 곳에서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미래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몸짓을 걸어가서 어떤 도달해서 알게 되는 무엇이라면, 그건 진리는 가짜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지. 왜냐하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몸부림쳐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실이라는 게 있다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똥을 아까 무슨 제비언 무슨 기사 이랬는데, 그 모든 순간에 의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항상 있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고 애써서 얻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 눈부심,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멋있잖아. 이미 그것이니까 노력할 필요 없고 도달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다만 딱 하나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이대로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절대로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 익숙했던 거기에서 약간의 관심이랄까 어떤 주의를 기울임이랄까 그걸 조금만 이렇게 다른 각도로 주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못 봤던 거니까 그걸 보면 늘 있었구나 하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곧잘 그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깨달음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요 고정관념, 어떤 조건화, 어떤 패턴, 어떤 그런 생각, 분별, 요게 그치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요게 그치면 늘 있던 게 저절로 드러나는. 깨달음은 찾고 구하고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요 눈앞을 가리는 그 관념, 요것만 그치면 요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안 보였으니까 동전을 앞면을 보다 보니까 뒷면이 안 보였던 것과 똑같이 늘 열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못 봤던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만 이렇게 싹 그치면 여기 있는데 못 봤던 요 망만 요래 싹 그치면 바로 그냥 드러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쉽기도 하고,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얻는 건 쉬워요. 쉽다는 것도 좀 그렇다, 그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다면 흔히 하는 말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가 그래 어려워. 그게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감각적으로는 코를 만지잖아요. 코를 만지는 여기에 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어떤 게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요 만지면서도 안 보이게 되는 건데 하여간 오늘은 요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여기 존재하는 것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다른 각도 혹은 늘 앞에 보던 요걸 뒷면을 바라보고 요것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날 거네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요 주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늘 있었던 거니까 그걸 여태 발견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어쨌든 목마름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실제로 지금 여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고 지금 시작하거든. 모르고 시작하니까 서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머니 받거리 하면서 합류해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뭔가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내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 나 좀 그러니까 좀 이제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이렇게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뭐? 나, 옳지. 자, 쭉 이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는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했다. 남보러 가면, 남 어떻게 생각해? 이러지 말고. 실제로 좀 내가 있다는 거지. 나라고 할 땐 주로 뭘 지칭하지? 몸. 이게 나의 몸이 되는 거지. 또 뭐냐면, 나라는, 내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렇지. 개체로서의 나. 오케이. 개인으로서의 나. 이거 누구나 다 가지는 건데, 지금 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럼 네가 있으면 옆에 분도 보이나? 있나?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고, 마음에도 좋고, 그죠? 여기도 좋고, 나라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예? 생각. 공간, 이 공간도 있고, 그죠? 이게 말이면 공간 하니까 공간은 우리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이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천장, 마루, 뭐 이게 다 있고, 이 공간 해봅시다. 공간도 있고, 또, 응? 지금 여기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예? 캠코더도 있고. 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말을 하면 되나? 망설임도 있고. 좋습니다. 말해야 말하나. 망설임도 있고. 망설임도 있고. 또, 좋다. 긴장도, 누가 했지? 그래, 긴장. 오케이. 아이고. 긴장도 있고, 또 너무 영적으로 가지 말고. 공기도 있고, 좋습니다. 그죠? 우리 공간, 공기. 또. 백설기도 있고, 좋다. 백설기. 눈을 쭉 돌아다니면 쭉 돌리면 그죠? 저 책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다 보입니다. 그죠? 책도 있고. 지금 현재 요 공간 안에 있는 거. 그죠? 책도 있고. 약간 뭐 다 있다. 또 이거 책상도 있고 그죠? 책상 꽃도 있고 그죠? 그럼 할까? 하면 뭐? 타로제로. 그렇지. 요거 타로제로지. 그죠? 타로제로. 타로제로도 있고. 망설임, 긴장,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도 있고, 그죠? 그것도 생각도 있고, 이게 망설임, 긴장, 이런 것도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감정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느낌. 지금, 좀 이 공간이 좀 추워요? 안 추워? 안 온하고, 그죠? 난 지금 이게 써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조금 이래 열감도 나는데, 조금 이래 덥은 건 아니고, 조금 열감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또 볼까요? 방금 저 소리는? 그지? 소리도 이제, 고맙습니다. 자주 그렇게. 웃음소리도 있고, 그죠? 소리도 있고. 또, 저 소리도 있네. 선생님 다음 달 무슨 말 할까 기다려요. 그래요? 기다림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다림 얘기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되는 거니까, 그죠? 딱 경험되는 거니까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감각되어지고 분명히 이렇게 실체감을 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있는 건데, 요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해거든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맞는, 옳은. 이 세상은 이래 돼 있고, 이게 진실인, 이제 이래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데려가지만 더 큰 소리가 뭐 지하철 소리부터 해가지고,
저 오토바이 소리 들리지, 그죠? 하여간 여러 가지만, 우리가 요 공간에서 이 얘기를 했지만, 요 공간을 밖으로 딱 나가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굳이 여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지만, 밖으로 나가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많죠. 그건 우리가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맞지, 그죠? 여기 이해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가만있어 봐라. 우리 서정만 대선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대선사다운 미소를 탁 지으면서, 그것만 있을까?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저승만 대선사는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 것,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뭐가 있다고 정확하게 모른다? 저 그거가 조금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한 개별성 옳지. 실제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표현하기가 힘들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냥 있다 정도? 있다 뭐가 내가 모르는 뭐 이런 카메라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늘 경험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존재하고 있다는 너무나 잘 아는 일이 되는 건데 우리 정마이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기보다도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지. 그 얘기를.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돼. 그래. 가만있어, 그 설명을 할 때 또 이거 한번 줄게. 요거 해가지고 합니다.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이런 나눔이 참 나는 좋아. 거기서 물려면 딱 그러죠. 우리 와 있지, 바닥에. 네. 바깥에. 이거 거꾸로. 이렇게. 마이크도 밖으로 나와. 이렇게. 바람으로 들어왔어? 예. 너무 가까이 안 이렇게. 이렇게 되는.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했거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할 때 제가 예전에는 저거 이름을 저도 잘 붙이고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뭐 이거는 뭐고 뭐다 설명했는데 이 선생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그 의식이라든 마음이라든 그게 좀 깊어질수록 뭔가 그런 실제감들이 희미해지면서 그게 구별이 된다는 게 내 사고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게 좀 명백해지더라고요. 좀 명백해진다고 해야 되나? 내 사고에서 이 몸, 컵 이렇게 다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름 붙이려면 일단은 분리가 기본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름을 잘 안 붙더라고요. 제 경험상 잘 안 붙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정말 있나 싶으면 저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랑도 하고 나 이거 안다고 표현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구나 생각이 든 게 전부 다 제가 배웠던 설명들이에요. 전부 다 사물의 실제성이 아니고 설명 이거는 공간에 어디에 있다 어디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에 존재한다 이것도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모든 설명 생각 우리가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실제성 있고 또 전 설명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 설명 자체가 엄청나게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저런 모든 이름들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못 하니까 이제 그것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 표현하면 그냥 존재, 있음, 그냥 모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제 그것도 다 표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된다. 기태 선생님이 있고 정만이가 있고 뭐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있는 거는 그냥 그냥 있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간단하고 뭐 이렇게 그게 환상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좀 실제성이 더 강한 것 같고 예전에 실제성이 되게 강했던 것들은 그냥 편의나 어떤 설명 아니면 의사소통 하려고 그냥 이게 설명을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공기 뭐 모음 에어컨 이렇게 다 그런 게 그 물리적 사물에 대한 실제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설명, 생각, 이해, 시간이 흘러서 이만큼 존재해서 부식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제적인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진짜로 아는 그거에 좀 더 비슷하게 감각해가고 경험해가고 배워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실제로 이제 배워가는 거고 예전 것들을 이제 설명이나 부가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편의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질문을 내가 또 한번 해보면 모두가 다 이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단 말이지. 믿고 있는데 이는 뭐냐면 이 세상의 설명이고 개념이고 생각이고 분별에서 비롯되어지고 나타나는 어떤 개념들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그냥 있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없고 사라지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이게 실제적으로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 말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판에 어떻게 하면 이 그것은 있는 듯 하나 실제하지 않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실제성에 눈뜰 수 있게 되는 그걸 이렇게 누가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저 예전에 그 대전에서 온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저는 배워가는 선생님 7년 전인가 그때 왔는데 그때 막 인연이 몇 번 됐었어요. 그 동생 말고도 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그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에 대해 다 알고 있고 다 알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그거가 익숙해졌으니까 그 설명에 대한 어떤 걸 꽉 쥐고 그래서 선생님 그때 뭐 지금 이 순간 지금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정을 만나지 너무 그 감정을 설명할 필요 없다. 너무 설명에 빠지거나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된다. 굳이 안 봐도 된다.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된다. 너가 그때 그 동생이 말한 감정은 불안함. 아버지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내쳐지고 뭐 그 자주 경험했던 그 불안한데 불안을 만나라고 하니까 그때 동생이 했던 얘기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 불안이 어떻게 뭐 어렸을 때 원인을 따라가고 20년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딱 끊고 제가 팔을 딱 때렸어요. 때리면서 야 이거에 대해 아프잖아. 근데 아프다는 설명 없이 진짜로 실제로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더 해보지 너무 너는 설명하고 이게 이해해서 하려고 하는 게 강하다.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실제 감정을 만나기보다는 설명하는 시간 몇십 년 보낸다. 그게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많은 그런 인연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그걸 이게 사고의 힘? 그거에 확 빨려가서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대해 아는 거에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만나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에 너무 막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실제 감정을 지금 올라오는 감정, 경험되는 감정을 만나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뭐 딱히 뭐 어떤 큰 변화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만나면 된다. 단순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늘 강의하던 그런 네가 또 그렇게 경험했던 그것이기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거.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이름 붙이지 말고 하라는 소리가. 네? 그렇지 맞아요. 박수 칩시다. 나는 이런 나눔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범위도 가면 이렇게 이 사람이 다 그게 서로 다르니까 온 그것도 그렇고 고민도 그렇고 깨어나는 과정도 다 다르긴 한데
그걸 이렇게 서로 나누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고 춤을 추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에 자꾸 성경 얘기 나옵니다만 먼저 간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그 먼저 가고 나중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하긴 한데 먼저 간 자와 사실은 원래 그 자리에서 먼저 감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본래 없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가는 모양과 뒤에 가는 모양이 이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감과 나중 감은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그게 나눠지면 그 서로 얘기를 나누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새로운 이해, 새로운 발견, 똑같은 것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잠깐의 어떤 순간이 부쩍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의 여정을 이렇게 부쩍 이렇게 발걸음을 성큼 내딛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어떤 각도의 얘기를 이렇게 정반이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눈 요 바탕에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요 주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쭉 한번 나눠볼게요. 요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진짜 이게 있는 걸 한번 찾아가 봅시다. 보면. 아까 우리 문덕님이 괜찮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무슨 마시고 하세요. 콜록하고 기침했단 말이죠. 좋아 또 하네. 저런 추임새를 잘해줘. 우리 얼서도 한 번씩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화해하게 만드는데 소리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이 소리는 특징이 뭐냐면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요대벽에서 요걸 갖다가 조금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여기에라고 할 때 요걸 다른 각도로 하면 우리가 얘기 나눌 때는 지금 여기지만 얘기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간이 또 지금 여기고 지금 여기고 언제나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요 서로 얘기를 나누는 요 공간만 한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한정하지 말고 요게 이 단어가 주는 개념이 주는 어떤 폐쇄성이라 그럴까. 지금 여기 그러면 됐든 요리 지금 여기라는 게 진짜 딱 뭐 있는 듯이 선생님 사진 탁 찍을 수 있는 듯이 우리 사고는 고려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면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각도로 해서 매 순간 끊이지 않고 그 지금 여기 언제나 지금 여기니까 그 매 순간 존재하는 것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죠? 지금 여기라는 걸 또 약간 맨 같은 말이니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모든 오해를 다 일으키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아까 이름을 얘기했지만 금강경에서도 곧잘 얘기를 하는데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얘기하는데 컵이 있잖아요, 그죠? 컵은 컵이 아니라 단지 이름이 컵이거든요. 이게 요게 여기 식물이잖아요, 그죠? 식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요거는 이름 뭐더라? 선인장 치자. 어쨌든 간에 선인장 치는데 이게 뭐 공기 중화에 참 좋은 식물인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또 식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다 가로막아 버려요. 나무 한 그루를 보면 난 곧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길거리 걸어가다가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가로수,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리 지나가거든요. 전부 이름으로 이해한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름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이게 저 나무를 플라타너스 봤어. 나무 한 그루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뭐냐 하는 딱 떠오르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과거예요. 기억이고 학습된 거랍니다. 저기 뭐 이름 딱 붙이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 다 알아본 거예요. 저게 뭐라는 거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거든. 근데 그 이름 하나 떼면 제가 옛날에 곧잘 말씀드린 플라타너스 구체적인 은행나무 옆에 예쁘고 그냥 나무라는 이름도 그거 딱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너무 신비롭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런 질감과 나무들 뭐 이렇게
각양의 모양, 빛깔, 그 형태, 그 정말 신비해. 더군다나 또 이게, 도예지 가로수는 뭐냐면 이게 힘들어. 자연에서는 마음껏 뿌리 뻗는데 이건 뭐 보도블록 해가지고 딱 쌓아놓긴 해. 지는 잘하고 싶은데 딱 막혀가지고 설랑은 이 식물은 뭐냐면 이게 수액이 껍데기를 통해가지고 껍질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속은 그냥 받쳐주는 거고 생명의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이 있는데 얘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내려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불룩 해가지고 설랑 이렇게 무슨 뭐 아메바처럼 턱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모양하며 그런 빛깔하며 그런 정말 신비롭 기적이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감각될 수 있는지가 정말 신비롭거든요. 근데 약간 그 어떤 나무 하나에서 이름 하나만 뗀다 하더라도 나무에서 나무란 이름을 떼면 이 세상 전부가 다 달, 하늘, 바람 하다못해 가지고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 해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 신비 덩어리고 기적 덩어리가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거든. 이 생각이 언어가 개념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가로막은 개념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하다못해 요거 하나 띄가지고 이름만 띄워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못한 그냥 모양도 그렇지만 이게 만질 때 질감, 촉감들부터 해가 막 세상 기적 덩어리. 근데 이름 하나 딱 붙으면서 전부 아는 세계가 돼버린 거라. 거대한 인공의 세계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실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인간의 생각과 개념과 분별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실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생각 자체가 우리 우리 복이 몇 살이야? 48. 몇 살이 물으면 떡 오르잖아 이게. 네. 생각을 통해서 46이 나오거든. 8. 48년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지? 약속이잖아 그게 그죠? 1년 이러면서 나는 48 딱 규정해버렸다고.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뭐 하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쫙 나온다고. 근데 그게 진실인가? 48년 가는 게 48년 살아서 하는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몰라. 난 60이거든요. 60이 뭔지 몰라. 제 고향 말투로 하면 60은 just a number. 한 바퀴 돌아세요? 그렇구나. 한 바퀴 돌아. 그렇죠. 하여간 도대체 나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왜 60이 무슨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딱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무엇이 다 규정돼 버려요. 늘 이렇게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삶이라는 게 모든 것이 이렇다라고 딱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분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근데 워낙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세상에 이런 것처럼 이건 탁자고 이것과 나는 다르고 나는 어떻고 전부 생각이거든. 이 세상은 생각 덩어리야. 어쨌든 무슨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기 있는 이 진실을 보는데 가장 가로막는 가장 이게 장애가 되는 게 생각,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기도 한데 이 생각을 통해서도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보통 성가에서 생각하지 마라 이래 되는데 생각을 잘만 하면 이 생각에 이게 다 하나의 좋은 도구예요. 이 좋은 도구를 통해서 여기 있으나 보지 못했던 이름과 개념에 막혀서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뗏목이 되는 게 또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동원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 이게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거 뭐냐면 항상 있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냥 어이구. 덮어놔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이벤트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제일 재밌는 게 땡큐. 생각이라는 아주 멋진 도구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매 순간 끊이지 않고 항상 또는 언제나라고
언제나라고 표현할 수도 되고, 그죠? 언제나 있는 것 이래 되고. 방금 요거 나타났다가 사라졌지, 그죠? 이거 언제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언제나 있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 뭔가가 있다면 이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건 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냐면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뿐만 해가지고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 여기 있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명백히 구분되는 이 육체를 포함한 요거 나라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항상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가면서 늘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언제나 있으니까 있다가 없고 이래 하는 거 말고 언제나 있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표현을 지금 여기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요 공간만을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여기에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속에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 항상 언제나 늘 변함없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는 요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요 똑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건이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됐으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참 좋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자 아까 우리 또 묻는 게 한 번 더 할래? 또 아까 글로 했잖아요. 이제 하지 말아도 된다. 이렇게 소리가 났단 말이죠. 이 소리도 나고 아까 오토바이 소리 지나갔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다.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들렸고 소리는 있었는데 이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이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죠? 근데 소리가 일어났다가 소리가 사라지는 여기에 항상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현상 속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발견되면 우리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명을 요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졌는데 지금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이것도 들리죠. 근데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방금 듣고 사라졌는데 다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른 소리도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그 사라진 것도 알아. 근데 요게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소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나타나면 나타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요것은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이지도 않고 어떤 개인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소리를 여러분이 듣습니까? 만약에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내가 듣는다면 시끄럽잖아 이거.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다면 이 소리를 딱 총지하거나 제어하거나 저 소리가 나는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에서 소리를 딱 시끄러우니까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듣는다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약간 어느 법회에 가보면 종 대행 치던데 나 이건 종이 없어가지고 그 소리는 좀 있어 비인데 이건 아이고 참말로.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싸더라고요. 어? 싸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살 필요 없어요. 아니 대행하는 듣기 좋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것도 우리 분별인데 소리일 뿐인데 어쨌든 간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진리, 이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건 여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의 다른 이름. 하나가 뭔지는 뭐냐면 일단 찾아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여기에 있거든요. 깨달음도 바로 여기 있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소리는 분명히 나타나면 나타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자동차 소리 들리고 지하철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또 뭐냐면 까르르 웃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가끔씩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거든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는. 근데 그 소리가 나타남을 아는 이게 여러분이 감사해요. 요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다 내가 듣는다 하거든. 내가 듣는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참 내가 듣는다라고 할 때에 이게 단순한 습관이에요. 단순한 익숙함이고 단순한 고정관념이거든요. 나라는 게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우리가 삶을 보면 아침에 딱 깨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밤에 잠들거든요. 요 사이를 이제 보통 이제 하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다. 내가 산다라는 게 너무 뿌리 깊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있어야 니하고 나하고 다르고 내 인생하고 뭐 이게 인생이지 이래 되는데 조금만 주의 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익숙했던 용어에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용어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앞에 하나의 부제를 하나 단다. 부제보다도 하나 토를 달면 이런 말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죠. 탐구.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요 탐구하는 마음을 이런 시간 아니면 뭐 언제 누가 일으키겠노, 그죠? 바쁘기도 한데 이런 시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이 나로 내가 살아가거든요. 이 눈을 뜨는 것도 내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고민하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두고 자는 것도 내고 꿈 꾸는 것도 내고 다 나란 말이죠. 이게 참 너무나 고정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에도 조금만 다 요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봐야 돼. 이렇게 탐구라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안을 감서 봐. 늘 경험하는 걸 한번 되돌이켜보는 꿈을 여러분이 꿔요. 만약에 내가 꾸면 난 꿈 꾸고 싶은 것만 꾸고 싶어. 어? 그렇잖아. 내가 꾸는 건데 그게. 그래가지고 신랑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꿈을 꾸는데 나는 꿈은 만날 괴물한테 쫓겨가지고 만날 바쁘게 숨고 막 긴장하고 벌벌 떨고 이런 꿈을 꾸거든. 딱 이렇게 되니까 꿈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꾸거든요. 상관없이 꾸고 꿈꾸고 싶지 않아도 꿈은 나타나고 어쨌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보면 우리가 보통 내가 뜬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보면 늘 익숙한 것도 약간의 의문, 어린아이들은 그런 의문을 가져요. 우리 수진이하고 걔들이 좀 어릴 때 보면 아빠 이게 맞아 그저 누구야? 벼라. 벼라가 뭐라 그랬지? 손이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 손이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걷는 것도 신기하고 숨 쉬는 것도 심시하고 보는 것도 신기하고 듣는 것도 신기하고 신비 덩어리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나라는 게 완전히 장악되지 않아가지고 뒤바꿔 얘기하면 신비는 늘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아들도 뭐냐면 걷다가 아빠 이상하잖아 뭐 걷는데 왜 팔이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도 신기하고 귤을 까는데 왜 하필 노란색이며 그 노란 것 안에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것 하며 그 안에 걸 깠더니 또 더 작은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또 하필 그런 맛이냐 이 너무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참 맞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는 상태 그 어린아이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곧잘 말씀드렸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뒤에 내가 생기잖아요. 내가 딸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일이 1961년 음력으로 2월 15일 하필 그날 그 시에 딱 태어나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태어난 게 뒤에 이제 그걸 나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뒤에 생긴 이것이 주인으로 해버린 거라. 앞에 먼저 나라는 거 개념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분별 없는 모든 아는 거. 어린아이들 듣잖아요. 맛보면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싫으면 싫은 줄 알고 다 안다고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분별이 없는 그 상태에 그저 생명의 움직임만 있는
명확한 자각만 있는, 깨어있음만 있는. 근데 그게 원래 주인, 지금도 주인이거든. 근데 뒤에 나타난 이게 주인 노릇한 게라.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면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집어삼켜가지고 신랑을 끌고 간다. 이런 표현인데 이 사고, 생각, 분별이 존재를 가려버리는 기라. 원래 여기 있는 존재를 가려버려가지고 이게 주인 노릇 하거든요. 매일이 되는 건데 그 바탕에서 이게 이제 나라는 게 딱 확고하게 자리 잡아버리면 전부가 나의 경험돼요.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느끼고 모든 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길. 이게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비롯되는 고통인데 그 싸운단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삶은 전혀 엉뚱하게 찾아오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 늘 지금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측면에서 조금만 다른 각도로 이런 어떤 바탕에 늘 그랬구나라는 이해 바탕 위에서 이해가 조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난 전제 위에서 소리 하는 거지. 소리 듣고 내가 듣는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주의 깊게 기구가 행보다 감사한 것은 대구 모임에 치과 모임에 가는데 어쨌든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럴까 처음에 늘 만나라 이랬거든요. 사람들 만나라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은 기라 그러면 남편은 항상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말이지. 지하고 내하고 똑같이 나가가지고 저는 밖에 일하고 들어오는데 지는 집에 들어오면 TV는 보고 앉았고 나는 새가 빠져 요리해가지고 저는 이게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 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설거지를 좀 해주고 하면 될 낀데 설거지 하라가 하나 뭐 이래가 막 불만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할머니한테 또 이런 거 얘기 많이 이래 하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기대하지 말까요? 아니 기대하지 말 그럼 힘든다. 내가 기대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게 이제 만나는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했는 기라 할머님한테 이런 게 있는 기라 뭐냐면 전화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가기는 싫고 누구나 느끼는 어떤 그런 건데 그 고민을 이렇게 막 이래 하면서 하여간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얘기하면서 내가 늘 강의한 게 뭐냐면 힘들 때 힘들어라, 무기력할 때 무기력하라,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걸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들으면서 늘 몸부림치다가 들은 그대로 하면서 마음에 변화가 온 기라.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 안 했는데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가족관계가 다 좋아졌던 기라. 지는 아무것도 찍하면 안 되고 용서지 않는데 평화가 오고 존중이 오고 이해가 오고 다 편해. 할머니와 관계도 다 편해지고 그 우리가 확 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우리 모임 속에서는 뭐냐면 모범생이라. 그 얘기하면 제일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이 한번 통 얘기하면 막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내가 강의 들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내가 놀랐던 것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리를 누가 듣느냐? 우리는 보통 내가 듣는다 생각하는데 조금만 직접적인 경험을 봐라 이거라. 들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이 소리를? 아니면 적어도 뭐냐면 들어야지 또는 어떤 애써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소리는 그냥 들려요. 그냥. 그건 내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맞아요. 보는 거 아까 우리 나란히 얘기한 것처럼 눈 딱 뜨면 쫙 보이는데 이게 내가 봐요? 너무나 익숙한 고정관념 속에 있다가 지하철 타보세요. 시끄럽거든요 그거. 만약에 내가 소리를 들으면 쫙 하면 안 되겠대. 모든 이 세상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대박과 얘기하면 이 듣는 게 내가 아니라면 불교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듣는 이게 관세음 보살이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 관세음 보살인데 이 듣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듣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원성인데 소리가 나는 걸 여기 듣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먼저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없으면 소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씩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늘 우리가 경험하는 요 경험, 늘 앞면만 봤어. 동전에 뒷면도 있는데 명백히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있거든요. 항상 뭐냐면 이 배경처럼 여기 있어. 우리가 늘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익숙함 속에만 이게 의문을 안 해봤어.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걸 찾을 필요고 두리번거릴 필요 없고 내 경험, 내일 일상의 경험 아주 사소하고 늘 너무나 익숙해서 별것 아닌 그 경험만 그쪽으로 보면 이 소리, 그죠? 분명히 사라져도 듣고 사라지고 듣고 사라지는데 어떤 소리가 날 때마다 알아요. 사라지는 건 사라지지 알고 소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소리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아줌마가 뭐냐면 아까 내가 감동을 했던 게 그 아줌마가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라. 질문을 딱 하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하면서 봐 이게 녹화되지만 어딘지 근데 어쨌든 다른 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어디에 주의 깊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들려오지 않을 뿐이지 똑같이 그들 모두가 다 이 바탕 말하자면 항상 있는 여기에 이 존재를 실체하고 있거든. 실체하고 있는데 관심이 다른 데 가면 안 들리기 마련인데 단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자기 삶 속에서 뭔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냐면 늘 그런 얘기 했거든. 보는데 내가 다 보인다 이기라. 어느 특정한 걸 보니 당근 다 안 보고 요거만 보려고 딱 해봐. 되나 이거? 아무리 안 보고도 내 뜻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이게 안 돼. 전혀 안 들어가 버리는 거야.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봐라. 직접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요거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뭐냐면 들어보면 듣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신랑은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질문인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자분이니까 가만히 있어. 다른 분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그래 다음번에 가면 내가 그냥 얘기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할 작정인데 턱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알겠어요. 소리는 나고 내가 듣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다. 쉽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여기 있는 내가 바깥에 있는 저 오토바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와 저기 안과 밖을 이게 전부 개념이거든. 너무나도 뭐냐면 모든 경험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저 소리는 분리되어 있고 이래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소리가 먼저 나. 근데 이 소리가 먼저 나.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걸 어떻게 알아? 아는 뭔가가 있어요. 아는 뭔가 그건 모르겠다라고 알 수 없다라고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인데 하여간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말하면 자꾸 이제 주의를 기르다 보면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몰라.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여기와 저기 나와 대상하는 구분이 이 분별이 사라진 게 어느 정도 전부 생각이 분별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은 그래 된 줄 알고 아까 정만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개념이고 설명을 하자니까 그 사물이 그려지는 건데 그 설명과 너무나 익숙하게 동일하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해된 대로 세상이 사물이 저기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거라. 요게 조금씩 가다 보면 하나의 관심이 다 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나는 이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나타나갔다 사라지는 이 전체를 우주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어젯밤에 내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어젯밤에 경험을 해보면 숨을 쉬는데 우리 숨 다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쉬는데 내 의문이 이렇게 숨을 내가 쉬어? 이러는 게 숨을 내가 쉬어? 이러니까 아니 그 내면의 목소리가 그래서 말해요. 이거 우자관 얘기인데 숨을 내가 쉬어 하니까 내가 쉬질 않아. 쉬는 나라는 게 없어. 내가 쉬지 않아. 그럼 누가 쉬지? 하니까 숨을 쉬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숨이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 이게. 숨 쉬는 자가 없어. 이 몸이 나라는 너무나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숨을 내가 쉰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숨을 내가 쉬지 않아. 쉴 내가 없어. 내가 없거든요. 이게 뭐가 내가 없어 이랬더니만 턱 느껴지는 게 동시에 이것도 그냥 그때 느낌이라. 느낌은 아니거든요. 느낌 이전이에요. 근데 그때 딱 느낌이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우주가 숨을 쉬는 기라. 어머. 요건 느낌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든. 근데 이습이잖아.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어떤 강렬한 깨달음으로 어떤 감각으로 확 따고 오면 이렇게 되거든. 나타나는 것에 속아뿌리. 나타나기 이전이거든. 언제나 여기 있는 이 나타남을 아는 나타남을 보는 이건데 이 강렬함이 너무 커가지고 그 감각적인 어떤 체험이 그게 확 잡아버려. 그럼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냥 보이세요? 나타났죠? 사라졌죠? 체험도 강렬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져. 그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만 해. 그 조심해야 돼. 하여간 좋습니다. 이제 하나의 요것만 딱 되면 아까 소리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해가 되지, 그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밖에 나가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능력, 듣는 이것 해도 좋고 나는 아니지만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언제나 항상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그냥 소리가 턱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소리가 났다 칩시다. 소리가 났다 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는 듣는 뭔가가 없으면 소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가 이건 이제 양자역학 나오는데 양자역학 모르니까 양자역학 모르니까 슬프하게 얘기해보면 양자역학이 그렇다 하대. 양자 물리학이 빛을 이렇게 실험했는데 가만있어 봐. 나 모릅니다. 빛을 실험했는데 어떤 실험 조건을 이렇게 하니까 이 빛이 파동으로 측정된 기라.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관찰자, 실험하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실험을 조건을 바꾸니까 조금 전까지 뭐냐면 파동으로 보이던 게 입자로 보이는 기라. 입자는 뭐냐면 이게 구체적인 사물 같은 거거든. 파동은 그냥 이건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는 자가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물이 구체적으로 탁 이렇게 감각 대상으로 탁 이렇게 나타나는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맞아? 니도 잘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건데 양자 이렇게 양가 역자 물리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모른다 해. 모르겠다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인데 하여간 그 보는 자 들리죠, 그죠? 내가 듣는 건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데 뭐냐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듣는 뭔가가 없으면 저 소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쨌든 좋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항상 있고 변함없고 언제나 있고 늘 변함없이 있는 게 뭐냐면 소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나타나고 사라짐을 아는 이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 식으로 뭐냐면 볼 때도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거든. 왔다 갔다 사라지는데 보는 이것은 보는 게 내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는 이것 하고 이래도 되고 보는 이것 하는 말 자체가 가지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뭐 목소리도 나타났다. 어느 깨달은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바깥에 지나가는 시끄러운 자동차의 굉음 소리와 여기서 나온 이 목소리가 같구나.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냐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잡스러운 생각. 아까 누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나? 뭐 아까 우리 보기가 그랬나? 하여간 무슨 생각이 이미 지나간 과거구나. 맞다 그래. 어쨌든 이 생각이 나타나는 것하고 비행기 제트기가 지나가는 것이나 또는 반려견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 우리 분별을 보면 당연히 다르지. 이건 내 생각이고 저거는 객관적인 개고 어떤 일이 되는데 이게 분별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나타나고 사라지는 본질은 똑같아. 개의 본질이 뭐냐? 소리의 본질이 뭐냐? 생각의 본질이 뭐냐? 이게 항상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언제나 있는 그것이 나타나고 사라짐을 아는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짐을 아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다 하니까 생각이 대부분 그래 돼요. 50년, 60년 동안 생각과의 동일시 속에서 분별 속에서 그게 나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 뭐냐면 당연히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시가 되는 건 생각이 어떠냐에 또 싸워야 돼. 아까 얘기하는 중에 온갖 잡생각이 막 일어나고 쓸데없는 망상이 막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용해 주면 안 돼. 온통 허용해 주면 내가 그 개입해가지고 망상을 잠재우려고 호흡을 바라보거나 이래버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기라. 그냥 냅두면 왔다 가는, 나타나는 건 다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봐주기만 하면 생각도 그냥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을 아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전까지는 뭐냐면 감정을 만나는 것도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아는 방법이잖아요. 그지? 곧잘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슬플 때 슬픔을 외면하거나 외로움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슬픈 것 자체가 되고 외로움과 하나가 되면 외로움을 누가 느끼냐면 개인이 느끼거든. 근데 외로움과 같이 되어 보면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개인성도 희박해지고 근데 약간 유일하게 어쨌든 정마이 선생 같은 경우는 자는 또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정신병 종합 선물 세터. 그럴 만큼 수치심 자기 어떤 그런 정죄 온갖 것들로 힘들어하다가 끊임없이
어디에도 점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하는 우왕좌왕하고 벌벌 떨고 그 모든 감정들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깨달아 얻으려고 하다가 그 노력을 씹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만났어. 만나니까 요거는 한 달 열흘 실험 만에 네가 깨어났단 말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 모든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흩날리는 모든 스산한 감정들과 상관없는 평화를 맛봤어. 그게 이제 한 달 실험하고 했는데 이후 8년이 걸렸잖아. 끊임없이 이 감정을 만나면서 감정이 내가 싫어하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가 어떤 결핍감을 주는 감정이 찾아오면 당연히 싸우게 돼. 없애려고 그러고 힘들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끊임없이 만나다가 이걸 어떻게 하려는 힘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지. 완전히 빠지면서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과 상관없는 바탕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있는, 언제나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이게 한번 드러나고 나면 뭐냐면 여전히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업력이라는 것, 이 습관의 힘이라는 건 여전히 물결을 쳐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나타나던 물거품 같은 거니까, 환상 같은 거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제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환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배경 같은 것이 이게 실이거든,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진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이게 한번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기만 드러나면 여전히 이것이 옳다, 이거 내 몸이다, 내 감정이다 했던 것들이 막 업력이 막 몰려오지만 여전히 약간 이게 마땅히 나타났다 업력과의 싸움이라 그럴까, 업력과의 어떤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단 이게 드러나면 이제 승부는 끝이라. 진짜가 드러나서 야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게 분명해지면서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익숙했던 그런 감정들을 여전히 경험하지만 아는 거라. 언제나 변함없고 항상 늘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이걸 진화라 해도 조금 본래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경험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화이트보드. 어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그려진 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 바탕 위에서 이 모든 그림이 그려지거든. 우리는 누구냐면 이 바탕이라. 이 바탕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고 매 순간 있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 보는 속에서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늘 여기 있는 이게 깨달음이라. 이게 이제 본성, 견성을 본래 면목을 본다 이러는 건데 늘 있던 게 이제 비로소 감각이 된다, 감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일단 한번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여전히 힘든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이제는 시간 문제라. 이제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불가 현정선언의 대우거사 내가 곧잘 얘기했던 그 사람이 불가 쪽이니까 그 사람 불교에서는 이 바탕을 이 근원을 뭐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 하는 것처럼 마음이라 그러거든.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마음은 해탈의 문이요 해탈의 나루트이니 이 바탕 우리의 본래 면목 여기 있는 이거. 그러니까 마음은 해탈의 문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트이니 그 다음 뭐세요? 문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자가 어찌 이루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며 나루트가 어디 있는 줄 아는 자가 어찌 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랴. 그지? 이미 이게 한번 드러나고 나면 뭐냐면 이제는 하기야 또 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참 드물긴 하지만 온전히 이 자체가 되는 이것도 참 이게 지난한 과정이래. 업력이 계속 몰려 들어오고 또 이렇다 붙었다 떨어졌다 니도 그러지 여전히 그래. 여전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한 소식을 좀 강하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 대부분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소식 크게 하면 깨달았구나. 이러니까 더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 가지고 계속 우리 먹고 다리 먹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끝을 못 봐. 끝을 못 보는데 이 끝까지 가서 온전히 진짜 자기와 하나가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 그래서 깨어나고 난 뒤에 이 뒤 공부가 이게 진짜 수행이라면 수행이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이거. 끝까지 가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로 살다 가야지. 너무나 진짜인 듯 하나 사실은 허망하게 그지없던 여기 그만 속고 이제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것처럼 언제나 있는 진짜를 살다가 가야 그 마음이면 절대로 포기 안 해.
계속해서 이제 업력 때문에 오긴 하겠지만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면서 또한 힘든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해. 이게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왜 태어났느냐? 굳이 표현하자면 육체 이전의 나, 이게 진짜거든. 형태 없는, 모양 없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게 진짜인데, 이게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굳이 말하자면 뭐냐면, 공부를 완성하려고, 공부하려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는 태어난 까닭은 그것인데, 대부분 사람 까먹지. 까먹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소유를 통해서 삶을 더 안정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가는 거 말이는데 진짜는 뭐냐면 그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 진짜의 것인데 이래 가서 이 공부를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공부를 마치면 여기서 하나 이제 또 다른 어떤 각도가 일어나는데 하여간 보는 제가 이걸 이렇게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대열이가 요리 두드렸단 말이죠, 이게. 어머야, 가만있어 봐. 아까 누가 귀뚜껑이 때렸겠나? 누가 딱 때렸더니 그래, 네가 그런 얘기하는 중에 했다. 동생이 뭐라고 얘기할 때, 딱 때렸다고. 이거 직접적인 이거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두드릴 때도 요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드리거든요. 당연히 내가 두드리고. 통증도 내가 오고 이럴 수 있는데 조금만 두들기면 내가 두드린다. 내가 내 다리 이게 전부 망상이에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리라고 명명된 이게 툭 나타나고 너무 복잡하나. 이 감각이 툭 나타나고 이 감각이 어디서 나타나요? 다리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손이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감각이 나타나는 거는 이 모든 것에 소리를 듣는 이거거든요. 소리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모든 우리가 경험 가능한 모든 것들이 생각, 느낌,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저 밤하늘의 별까지. 별이 어디서 반짝여요? 이게 없으면 저 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계가 내 안에 있거든. 몽땅 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다 그런 표현인데 그런 화려한 말도 빼보고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경험 그대로 책을 읽을 때 책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래 내가 저 바깥에 있는 책을 읽는다. 이 너무나 익숙하거든. 근데 책도 여기서 나타나고 글자도 여기서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여기서 나타나고 그냥 나는 뭐냐면 나라고 표현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 이래 볼 뿐인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뿐인 본다 해야 될까 하여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보고 듣고 하는 얘기만 했는데 냄새 맡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맛있다 이렇게 먹지 말고 의문 하나만 있으면 자꾸 탐구하게 되거든요. 먹을 때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사가락사가락 그런 감각들 이렇게 보면 내가 먹는다가 아니고 그걸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 먹는 자 없이 먹고 보는 자 없이 보며 눈, 귀, 코, 입 이렇게 이거 없이 무, 아니, 비슬, 신, 이 그러잖아. 금강경에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 정말 맞아요. 눈이 없이 보고 귀가 없이 듣거든. 뭐냐면 입대지 않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미 운변하고 있거든, 이 소리가. 입대기 전에 벌써 소리는 온통 가득해요. 그런 측면인데,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다른 데 두지 말고 저거 돌리잖아. 그지, 저거? 그래서 조금만 기울이면 점점 섬세해져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누가 걷지? 하면, 누가 걷는 주체가 없어. 이 세상이 그냥 흙개비라 그랬는데 아까 환영과도 같이 이렇게 턱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서 오늘 내가 말씀드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게 실제라고 하는데 이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있다가 없고 얻으면 잃고 몽땅 다 흠하게 그지 없어요. 어서 오세요. 그지 없는데 이것만큼은 언제나 있고 변함없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본성이라 그러고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걸 견성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저 동중 씨가 깨달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밖으로 찾고 물론 처음에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눈을 열로 들면 회광반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움직이고 하는 열로 내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면 익숙하게 나라고 여기고 이해했던 세계관이 있거든. 이게 계속 치고 들어온다고. 치고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건 보통 소리를 듣고 많이 깨닫거든요. 그거 뭐라 그러지? 이권원통. 이권, 원통이라.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원만히 통하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곧잘 그런 얘기한 것처럼 탑돌이 하다가 탑에 떨어져 있는 기와장이 그게 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떡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신랑은 멀리 버린다고 던진 그 기와장 조각이 대나무에 탁 부딪힌 소리를 듣고 깨닫거든. 이 소리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이근원통 스가모니 부처님도 소리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열린다. 뭐 그런 표현도 했다고 얘기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소리라는 거 온 천지 흡소리잖아. 온통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직접적인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리는 저 밖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저 개가 관광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소리가 나타나는 여기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다른 건 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과 오래된 습관이 어떤 기억이 실체성을 만들었어. 개는 저기 있고 저 산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기 있었고 내가 죽어도 저기 있겠지. 이게 저 산이 실제로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기억의 산물이라. 배우고 들은.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이거 불교에서는 불천이라고 옮겨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분별과 기억의 산물이라. 실제적인 경험은 아까 정말 이건 이 소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들리잖아. 이걸 가만히 관찰하면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와 함께 있는 이것이 탁 감각이 돼요. 이거 한 번만 감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게 바탕이 문득 이 설핏해도 좋고 문득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거든. 보는데도 보는 저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이 비추고 있는 이것 이 관계로 완전히 돌아와 버리. 계속해서 대상을 쏠리긴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들여다 보면 감사합니다. 모든 허망한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면목이니까. 근데 왜 이게 소중하냐? 착각해서 다 벗어났대. 본래 면목을 알았다. 본래 면목을 알았다고 해서 이 개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또 살아가는데 이걸 실상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꿈을 깨고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라고 보면 이걸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면 세계의 실상을 알아요. 정말 명확히 알거든.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전체가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그마한 내가 헤쳐나가는 이 분리에서 오는 모든 착각들, 오해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다 사라져요. 이 험한 게, 이 환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분리된 자기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되거든. 생각과 분별에서부터. 그게 다 사라지거든. 사라지면서 전체인 동시에 뭐냐면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구별들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거든요. 이 삶을 살아요. 똑같이 삶을 사는데 아까 상락아정 깨달은 사람의 4가지 성품인 것처럼 상락아정인데 항상 한 거,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언한한 즐거움이 있어요. 뭘 하면서 이 오락을 하면서 비롯되는 즐거움 말고 뭘 하건 안 하건 알건 모르건 이 변함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 본래 모습이 이래요. 원래 이랬어. 그걸 망각하고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실체인 것처럼 합니다 보니까 원래 티끌만큼도 필요 없는 무한하게 가득한 충만 그 자체가 늘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 어쨌든 그다음에 하는 거 뭐냐면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 동시에 또한 하나의 존재로서의 나 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한 뭐냐면 정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생로병사 성공과 실패 이 사랑과 이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알아할까요? 수행하고 명상 이래 할까요? No. 우리가 이미 그것 자체라. 다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늘 소리 들리면 저건 개소리 뭐죠? 개소리 새소리 너무 빨리 가버리.
너무 빨리 가는데 조금만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 이것만 보면 돼. 나를 떠나 있지 않은 1mm도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다 보면 점점 이 영역이 커지면서 생각과도 분리가 오고 생각에도 미치잖아. 감정에도 분리가 오고 상락 아정처럼 물들지 않는 이걸 느끼면서 또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거. 이 소리를 아는 이거. 그죠?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형상 없는 자리. 온갖 차별이잖아요. 온갖 차별이잖아요. 온갖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평등한 이것. 이거 개념인데 보는 게 이걸 모르면 전부 각각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이것밖에 안 보여. 본질이 이건 줄 아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 개체로서 안 보여요. 내가 나로 존재하면 분리된 한 개인으로 존재하면 다른 사람 다 다르거든. 그런 식의 어떤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이고 우리의 본래 몸명 요건데 요것의 하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난 이런 말 쓰려고 그러면 참 가슴이 떨려. 설레고 뭐냐면 그 하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인데 평화이기도 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 자유, 그 다음 뭐냐면 행복에도 좋고 나의 다른 이름이 행복이고 나의 다른 이름이 자유고 나의 다른 이름이 평화예요. 이걸 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이 말을 다 참 좋아하는데 사랑. 사랑이거든. 내가 누구냐? 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막 굳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러려고 태어났거든. 나 아닌 것들에 속았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진짜 자기로 돌아오는. 그랬을 때 내 본래의 모든 삶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관점이 다른데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맛보고 피부 감촉 느끼고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알아요. 이렇게 툭 건드릴 때 예전까지는 내가 내 팔을 건드리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거든. 이 감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느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언제나 있어요. 이게 정말 그걸 하나 발견할 때의 기쁨이라 그럴까? 어쨌든 그 기쁨이라는 건 위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숨 쉬고 맥박 뛰고 이거 얼마나 탐구해 나가기가 재밌어요. 제가 곧잘 얘기한 것처럼 오줌 넣을 때도 그렇고 오줌 소리가 어디서 나요? 변기통에서 나지. 오직 여기서 나는데 이 세수할 때 나 이때마다 참 좋아.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너무나 눈부신데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34살 때 깼을 때도 잠깐 아까 그때 얘기했지만 34살 때 깼을 때도 그전에는 뭐냐면 계절이 바뀌면 봄이 되면 견딜 수 없어가 여행을 떠나야 돼요. 가을이 되면 그 불타는 듯한 단풍을 보러 미친 듯이 가야 되고 또 뭐냐면 그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그 갈대, 그죠? 이게 물이 쫙 올라가 기름이 쫙 흐르는 그 갈대가 있어. 또 시간이 지나다 펴뿌리면 퍼석해지는데 퍼석해지기 전 그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반짝이면서 흩날리는 그 갈대 그거 보면 막 오줌 싼다. 그거 그냥 못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감잎 하나 떨어진 그 낙에 보면서 인간의 은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오묘한 빛깔, 그 촉감, 그냥 설레거든요. 미쳐. 이 세상에 내가 좀 그런 감성적이 머슴한데 남자인데 좀 감성적이 있으면 좀 그랬는데 34살 때 깼을 때 다 사라져뿐 거라. 그렇게 막 가슴 설레고 계절 여행 떠나고 이러던 게 가을이 벌써 갔네? 이거고 겨울이 갔네? 이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생각하기를 뭐냐면 아니 내가 더 밋밋해졌나? 더 사람이 굳어졌나? 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 가슴이 텅 비었으니까 그때그때 뭘 찾아가 의미를 찾아가지고 미친 듯이 가지고 가을이요 계속 뭘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채울 가슴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텅 비어 있지 않으니까 밖으로 갈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게 근데 요즘 와가지고
마찬가지 경험하는데 요즘 가을이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감나무에다가 벚꽃에다가 막 벚나무에다가 막 단풍이 드는데 어느새 저래 됐는데 이 별로 감도 안 오고 왜 이러지 하면서 34살 때 그 기억이 떠오른 게라. 아 그때도 그랬는데 이건 뭐지? 이랬는데 그때는 그냥 갖다 표현하자니까 이 가슴이 충만해가지고 저불해가지고 신랑은 다시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번에 느낄 때는 뭐냐면 단풍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요. 전부 이거라. 전부 나라 이 말이지. 뭘 봐도 나라. 호흡을 봐도 뭘 봐도. 걔가 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긴 한데 또 다른 벅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벅참이 있는 건데 하여간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은총이라 표현했을 때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어떤 그 이 본래 면목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각도로 은총이 어디 있느냐? 항상 있단 말이죠.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은총이에요. 평화예요. 자유거든. 이 사랑이라. 언제 늘 변함없이 오지도 가지도 않고 항상 있는 게 이거라. 우리가 그 바탕 위에 사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우리 정만이가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던 그 과정을 보면 슬플 때 슬픔을 만나면 외로울 때 외로움을 만나면 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감정 하나하나가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 근원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나타나거나 경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게 개입돼가지고 슬픔을 바꾸고 외로움을 바꾸고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요놈 때문에 이 넉넉한 충만 속에서 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늘 만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요 밋밋함, 답답함, 무기력함, 초라함 이걸 통해서 영원한 은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다른 이름이 은총과 평화인데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모든 긴장, 무슨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을 내가 건너뛰거나 어떻게 하면 안 돼. 내게 찾아온 모든 것들이 이 은총을 내게 선물해 주려고 찾아온 결핍, 초라함, 외로움, 분노, 억울함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만나면 이건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초점이 딱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지 정확히 초라함과 초점이 딱 맞으면 초점이 맞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려는 내가 다 내려져야 돼. 내가 개입돼가 어찌 바꾸려고 하려면 초점이 안 맞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은총은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의 이 평화나 은총은 경험할 수 없어. 그 초점이 만들 때 어떻게 하려는 이게 완전히 녹아지면 나를 힘들게 반복적으로 찾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총이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은 보고 듣고 아무것도 아닌 이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삶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축복으로 가득하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지. 내 감정 속에서도 만날 수 있지. 축복 덩어리라. 여기 있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여기 있다는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따로 뭘 할 필요가 없는 이걸 저는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그 복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이대로 다만 내가 그치기만 하면 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걸 알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소리들이 울리고 있다는 거. 개가 슬법을 하고 전부 그래요. 새가 슬법을 하고 자동차 소리가 에이 시끄러워. 그게 슬법하다고 이거잖아. 모든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바탕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눈길을 조금만 두면 앞면이 아니고 뒷면이 있다는 걸 조금만 눈치채면 은총으로 가득한 본래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나름대로 예를 써봤습니다만 좀 괜찮으십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